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에는 126회 마지막이죠. 4교시 서술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회차, 이전 교시와 마찬가지로 난이도 평가와 그리고 5년치 기출 관련 얘기를 해보고요. 각 문제에 대해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평하는 내용은 정답이 아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판매되는 답안과 내용이 상이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흙의 다짐 중에 다짐 함수비에 따른 점토의 구조와 특성 변화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번 다짐 함수비에 따른 점토의 구조 변화. 2번 다짐 함수비에 따른 투수계수의 변화. 3번 다짐 함수비와 다져진 점토의 압축성 비교. 4번 다짐 함수비에 따른 점토의 전단 강도 변화 나왔고요. 이 문제 다짐과 관련된 문제는 112회 1교시의 6번 그리고 119회의 4교시의 3번 외에 다수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리큐팩션의 정의, 액상화의 정의와 평가 방법, 그리고 방지 대책이라는 문제 나왔고요. 이 문제는 최근에 123회에 3교시에 3번에도 나왔고 이 외에도 엄청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3번 쉴드 터널의 세그먼트 라이닝 구조 해석 시 고려되는 하중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122회의 1교시의 13번과 그리고 117회 2교시 3번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4번 터널의 붕괴 유형을 지보재 설치 전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112회의 4교시의 6번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어서 5번 토사사면과 안반사면의 해석 방법 차이점과 안반사면의 파괴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 나왔습니다. 이것도 119회의 3교시의 5번 그리고 113회 2교시의 2번 외에 다수의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6번 흙막이 굴착 시 굴착 저면 안전검토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회차 구분 없이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콕 찍어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6문제 중에 5문제가 이렇게 노란색이었고 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 결과적으로는 6문제 중에 6문제가 일반적이거나 조금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126회의 4교시 난이도는 중간이었다 평가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각 문제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짐 챕터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그래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만 암기하셨다면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문제에 대해서 관련 그래프가 뭔지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지고 강평은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토의 구조 변화입니다. 구조 변화는 세로축은 간마디 건조 단위 중량으로 하고 가로축은 함수비 W로 합니다. 자, 영공기 간극 곡선이 있고 이렇게 다진 곡선이 그려집니다. 자, 요 최상부에 위치한 요 부분이 OMC가 되겠고 OMC보다 습윤축인 경우는 이상구조 그리고 OMC보다 건조축인 경우는 면모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투수계수의 변화. 요거는 투수계수 K를 세로축에 놓고 가로축을 이렇게 함수비로 뒀을 때 OMC를 기준으로 약간 우측에
이렇게 최소 투수 개수가 존재한다. 요 그래프를 그리셨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점토의 압축성 비교입니다. 자, 압축성은 세로축을 간극비 2로 놓고 가로축을 다짐 압력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 이하는 낮은 압력이라고 하고 그 이상은 높은 압력이라고 합니다. 낮은 압력에서는 건조축 다짐하는 경우는 이렇게 비례 감소하게 되고, 반면에 수변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축성이 크게 됩니다. 반면에 높은 압력으로 다짐을 하는 경우는 건조축은 이렇게 급격하게 뚝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수변축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축성은 낮은 압력에서는 수변축, 높은 압력에서는 건조축이 압축성이 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는 강도 변화가 나오고요. 강도 변화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다짐 곡선을 우선 그립니다. 간마디와 W를 그리고 OMC 위치를 2번, OMC보다 약간 건조축을 1번, 수변축을 3번으로 놓습니다. 추가적으로 응력 또는 강도를 세로축에 놓고 가로축을 변형으로 뒀을 때 OMC 약간 건조축은 이렇게 나오고, OMC 측은 자 이렇게 2번이 나오고, 그리고 수변축은 이렇게 강도가 낮은 3번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짐 함수비에 따른 구조는 OMC보다 수변축은 이산, OMC보다 건조축은 면모입니다. 투수개수 보겠습니다. OMC의 약간 수변축에서 최소 투수개수가 나온다. 그리고 압축성 보겠습니다. 낮은 압력에서는 수변축이 압축성이 크게 된다. 그리고 높은 압력에서는 건조축이 압축성이 크다. 자, 이렇게 외우시고, 나머지 강도는 OMC 약간 건조축에서 강도가 제일 크다. 그리고 OMC는 중간이다. 그리고 수변축은 강도가 낮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꼭 암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 강평이랑 상관없지만은 토질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토목 시공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저 역시도 이제 시공을 따고 토질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그 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시공하고 시공기술사하고 토질기술사하고 뭐가 다르고 어떻게 공부 방법을 달리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드리는 답변이 토질은 그래프 위주다. 반면에 시공은 개요도와 그림 위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프에 대해서 꼭 암기하시고 암기가 먼저니까 암기를 꼭 먼저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토질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험사에 나오는 모든 그래프를 외우시고 수십 번 그려보셔야 시험장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틀리지 않게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시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그런 기술사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잔소리 포함해서 여기까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도록 합니다. 2번은 액상화의 정의와 그리고 평가 방법, 그리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물어본 순서대로 그대로 대제목 가져가시고 내용 기술하시면 되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액상화의 정의입니다. 액상화의 정의는 느슨하고 포화된 사질 지반 또는 모래에서 동하중 또는 진동이 계속 발생 시 순간적으로 얘는 비배수 조건이 되므로 가해지는 동하중은 간극수압의 증가를 불러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용력이 상실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써드리는 요 내용들은 반드시 나와야 감점이 없고 점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평가 방법이고, 평가 방법은 간편 예측법과 그리고 상세 예측법이 있고, 관련된 내용과 그래프, 규정 등에 대해서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액상화의 방지 대책인데, 액상화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써주시면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의 입도가 불량한 그 대책, 그리고 포화 집안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슨한 모래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쓰셨는데 칸이 남는다. 그러면 액상화의 발생 원리, 그리고 영양인자, 그리고 액상화 검토 집안, 이런 식으로 내용을 아시는 것만큼 추가해서 엑스트라로 기술하시면 되는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2번까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쉴드 터널의 라이닝 구조 해석 시, 라이닝의 구조 해석 시 고려되는 하중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터널 설계 기준이라든지 혹은 국제 터널 공학회에서 제시된 그 하중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야 이제 점수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내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중은 크게 주하중과 그리고 부하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 하중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하중은 토합과 수합, 그리고 라이닝 자체의 하중. 자, 요거는 라이닝의 하중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 하중. 추가 하중은 도로라든지 철도, 이런 구조물의 하중을 말하고 집안 반력을 포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하중 보겠습니다. 부하중은 터널 내부의 압력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부하중은 시공하중을 포함하고 지진하중을 포함하게 됩니다. 마지막 특별하중은 근접 시공에 의한 하중이라든지 집안 침하에 의한 하중,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는 주하중과 부하중, 이렇게 특별하중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되고, 이렇게 나눠서 기술하시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더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공부했던 걸 기준으로 토합과 수합, 하중, 그 다음에 교통하중, 내부 압력이라든지 지진, 이런 거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실드 관련 문제가 나왔으니까 엑스트라는 마찬가지로 실드 터널의 특징이라든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실드 터널에서 중요한 부분인 막장면 안전공법, 이수가압식과 토압식이 되겠죠. 이런 내용을 곁들여서 엑스트라로 기술하시면은 좋은 답안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의 붕괴 유형을 지보재의 설치 전과 후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춘석 교수님 교재에 문제와 정확하게 답이 기술되어 있고, 그 내용을 개요도와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써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대책까지 같이 나온다면 좋은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저한테 이제 추천 교재를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필수 교재로 이춘석 교수님의 토질 및 기초, 이론과 실무, 그러니까 빨간 책이죠. 요것만
필수로 추천드리고 나머지 원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선택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5년도 마찬가지고 이번 회차도 그렇지만은 거의 출제되는 문제의 90% 이상이 이춘석 교수님 교재 내에 있으니까 교재는 좀 두껍고 내용은 많지만은 그래도 쉬운 내용 그리고 개요도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꼭 같이 두시고 보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4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토사사면과 그리고 안반사면의 해석 방법 차이점과 그리고 안반사면의 파괴 형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안반사면 해석과 파괴 형태에 주안점이 있다 이런 느낌 가지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안반사면을 해석하는 경우는 크게 응력에 지배되는 구조, 즉 토사사면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우, 그리고 지질 구조에 지배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응력에 지배되는 구조는 이렇게 토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계 평형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토사와 안반사면 해석의 차이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뭐가 다를까? 자, 응력 지배 구조 그리고 지질 구조 지배를 받는 경우 중에서 지질 구조 지배를 받는 경우는 토사사면과 다르게 불연성면에 대한 조사가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주양과 경사 그리고 불연성면의 강도, 거칠기 등이 조사가 돼야 되고 이런 조사 결과로부터 예비 해석을 수행하게 되는데 예비 해석은 이제 평사 투영이라든지 혹은 SMR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예비 해석을 수행해서 안전율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본 해석을 수행하게 되고 본 해석은 토사사면과 마찬가지로 한계의 평형 해석을 말합니다. 문제에서 차이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토사사면과 다른 안반사면인 경우는 이렇게 집안조사가 추가된다. 그리고 예비해석, 평사투영과 SMR이 추가된다. 이런 내용 위주로 기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어본 두 번째 문제, 안반사면의 파괴 형태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요거는 이제 키워드로 보면은 원형 파괴, 그리고 평면 파괴, 그리고 쐐기 파괴, 그리고 전도 파괴 이렇게 나오고 파괴 형태와 파괴 조건에 대해서 쓰시고 여유가 된다면은 대체까지도 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여기까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막이의 굴착 시 굴착 저면의 바닥 안정 검토. 바닥 안정 검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고요. 자, 이 문제는 큰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점성토 지방 같은 경우는 히빙이 문제가 되고 사질토 지방 같은 경우는 파이핑이 문제가 됩니다. 점성토 지방 히빙에 대해서는 검토 방법과 그리고 히빙의 발생 원인, 그리고 원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체까지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되고, 파이핑도 히빙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 2페이지도 안 된다 그러면은 흙막이 설계 시공 시 고려사항 해서 추가 내용을 덧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6회 강평을 살펴보았고요. 추가적으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동굴아빠의 서브노트를 구매하시고 합격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면접 노트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하시면은 꼭 저한테 동굴아빠한테 문자를 주시면은 면접
책자를 제본을 해서 주소지로 택배 발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에어클래스에서 동굴아빠의 강의를 들으시고 1년 이내에 합격을 하시면은 계좌로 수강금액 40만원을 전액 환불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요번에 126회 필기에 합격하시면은 서브노트를 구매하신 분도, 그리고 강의를 작년에 결제하시고 들으신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은 면접노트와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블로그 공지사항 꼭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6회를 응시하신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